남편은 현재 40살이고요. 전 34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차네요. 결혼 당시에 전 5천만 원, 남편은 1억 원을 가져왔고요. 신혼집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4억 원에 구매한 아파트가 있는데 2억에다 전세 끼고요. 결혼 당시 6억의 시세였던 아파트를 구입 당시 시세로만, 그것도 이자 없이 받겠다고 하셔서 너무도 감사히 받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금액 중 7천을 현금으로 드리고 남은 돈은 한 달에 200만 원씩 15년 동안 갚기로 결혼 전에 이미 다 얘기했던 터라 통장에 자동이체 걸어놓고 꼬박꼬박 갚고 있고요. 따로는 말 안 했지만 전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집에서 2억 원 이상을 지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급여는 세후에 저 300만 원, 남편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친정이랑 시댁이랑 부모님들이 나이대가 비슷하셔서 얼마 전에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시댁은 자영업을 하시다가 건강 문제로 접으시고 저희 엄마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셨어요. 남편이 시댁 생활비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 50만 원 정도 용돈을 드렸으면 한다고요. 시댁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저도 마침 생각하고 있던 터라 흔쾌히 좋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 엄마한테도 똑같이 용돈을 드렸으면 한다고 했더니 선뜻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어머니는 혼자시고 아버지가 결혼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저희한테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아가시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냐. 그리고 자기가 저보다 더 많이 벌고 있으니 자기가 버는 몫에서 시댁에 드리는 거다. 친정에까지 50만 원을 주는 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해요. 저희 어머니 워낙 아껴 사시는 분이고 200만 원 드리는 거에서 생활하시고 저축까지 하실 분입니다. 근데 200만 원은 어머니께 빚을 갚는 것이고 용돈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대답을 안 하네요. 저희 친정 그렇게 넉넉한 살림 아니고요. 아직 제 동생도 결혼 전이고 여동생이요. 저희 친정은 제가 이만큼 지원받은 게 있으니 동생한테도 결혼할 때 이 정도 같이 지원을 해주어야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이런 걸로 보면 분명 동생 결혼할 때 주려고 저희가 드리는 돈도 본인이 안 쓰시고 모으셨을 겁니다. 아, 결혼 생활 3년 동안 큰 마찰 없이 잘 지내왔었는데 이번 문제로 남편한테 크게 실망감이 듭니다. 근데 또 조금 전에 많이 부족한 시댁이라 미안하다고 장문의 카톡이 와서 뭉클했다가 또 우리 엄마 생각하니 제가 엄마한테 미안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연애 경험도 별로 없고 어렵게 만난 인연인 저한테 한없이 다정하고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다정하게 잘 해줘요. 집안일도 곧잘 도와주고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 집 나와서 이사하고 똑같이 50만 원씩 드리면 되겠냐? 양가 부모님이 혼자든 둘이든 똑같이 부모님인데 어째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냐? 우리가 200만 원 드리는 건 공이다. 또한 50만 원씩 드리는 건 사이다. 구분도 못하고 200만 원 드리잖아 하면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200만 원 드리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네 부모, 내 부모 따지려면 뭐하러 결혼했냐라고 물어봐. 남자가 생각이 짧네. 편하게 집착만 했다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고작 100만 원 더 벌면서 내가 더 버니까? 게다가 집안일을 도와? 맞벌인데? 200만 원은 은행에 갚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이자인 것만으로도 어디야? 건방진 놈. 남자라고 별 시건방 떠는 게 다 보이네요. 어머니께 미리 7천 드린 것도 실상 둘이서 같이 한 거지 남편이 혼자 한 게 아닌데요. 갚은 것도 같이 갚고 있고 내가 조금 더 번다는 말이 제일 가짜네요. 지가 번 거니까 지 마음대로 쓸 거면 똑같이 생활비로 내고 각자 알아서 쓰고 집안일도 반반씩 하고 부모님들도 알아서 각자 챙기고 딱 이 상황 옵니다. 이 상황의 시작은 누구냐? 남편이에요. 내가 좀 더 버니까 이 돈은 내 위주로 이것 때문이죠. 근데 실상 저 사고방식이면 끝난 거예요. 저거 안 변한다고요.
어디가 다정한 건지 모르겠네요. 벌써부터 차별하고 자빠졌는데 꼴랑 100만 원 더 번다고 꼴값 부리고, 결혼하고 마찰이 없었던 이유는 스니가 본인 입으로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스니와 생각이 같을 거라고요? 절대, 네버 그렇지 않을 거려. 양가에서 받은 돈, 스니와 남편 월급 등 들어온 돈을 모두 계산하고, 친정 어머니의 집값도 그 당시 원래 시세에 그동안 갚은 돈에서 이자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면 스니가 가져온 돈이 2억이 넘어갑니다. 그 모든 걸 확실하게 계산해서 남편한테 보여주고, 스니가 받은 돈만큼 정확하게 똑같이 처제 결혼할 때도 줘야 하니까 우리가 염치 없게 굴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양가 연세가 비슷하신데 우리 엄마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고 계신가요? 어디 편찮으셔도 참으시면서 일을 악착같이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엄마 돈을 퍼다가 남의 집에 주고 있는 스니가 제일 한심합니다. 정신 차리고 이참에 소수점 하나까지 계산해서 정리하지 않으시면 남자는 사는 동안 점점 더 멋대로 자기가 돈도 더 많이 가져오고 월급도 높다고 우위에서 서려고 할 겁니다. 남편을 무시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만약 남편이 이런 일로 이혼을 걸어낸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입니다. 친정 200만 원 드리는 건 대출 빚 갚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은행에 대출비 꼬박꼬박 갚으니까 생활비로 쓴 카드값은 안 갚아도 되지 하는 격이네요. 시댁만 50만 원 드리기는 많으니 시댁 30, 친정 20만 원 정도로 타협해보고, 안 되면은 아파트 반납, 멀리 가서는 이혼까지 생각해야 할 듯. 받을 때는 좋고 줄 때는 싫은 거? 6억짜리 4억에 가져왔으면 2억 이미 후려쳤고, 무이자 할부로 갖고 있으면 그걸 용돈처럼 생각하는 거? 부족한 시집이라 미안했음 말을 안 꺼내야 함. 왜 혜택은 친정에서 받고 이자는 시집으로 주자 하네? 내 엄마 고생은 당연하고 지 부모 고생은 안쓰럽인가? 스니 엄마는 집 팔아서 6억 생겼으면 그걸 딸내 2억 주고도 3년 전이면 어디 작은 집 하나 사서 그걸로 월세 주면 월 50원 받아서 은퇴했어도 생활비가 됐을 거고, 지금은 그 집이 올라서 다시 6억짜리 집 됐을 텐데 괜히 딸내 집 주는 바람에 집값을 반값에 후려쳐서 4억을 월 200으로 찢어 받으면서도 월 200만 원 때문에 용돈도 못 받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남자가 6살이나 연상인 주제에 나이값도 못한 후, 여자들이 대체로 연상남 선호하는 건 경제력을 더 본다는 건데, 연상남이 경제를 더 부담하기 싫다? 그럼 연상남의 메리트가 대체 뭐가 있죠? 생각해 봤는데 그동안 내가 시세보다 2억이나 집을 싸게 받아서 우리 엄마한테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우리 집 팔고 엄마한테 집값 돌려드리는 건 어떻겠냐 하고 물어봐요. 남편 생각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미안하지도 않나?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 200만 원이면 크게 처댁 덕분 거 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 50 못 드리겠다고 하면 그럼 이 집 팔자 할 겁니다. 이 집에 못 살아서 아쉬울 거 없다는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은행에 갚으면 생색이나 안 내죠. 매달 200만 원씩 보내면서 집 해줬다 하는 처댁이라면 난 이 집에서 안 살고 만다 나올 수 있을 듯. 두 분 수입에 매월 20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이지 않은 채 월세로 나가는 셈인데 그게 그렇게 고맙지 않을 겁니다. 집안일도 곧잘 도와주고서요. 애서 님의 생각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님 포함 엄마까지 하대를 받죠. 요즘 집값이 얼만데 그 집 사시려면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시고 지금도 그러실 텐데 200 주면서 넉넉하다니, 순수 용돈도 아니고 무이자 집값이면서 어디서 그런 나이 많은 양심 없는, 게다가 집안일 같이 하는 게 아닌 도와주는 남자를 구차하게 굴 것 없고, 그럼 이 집 엄마께 돌려드리고 우리 예산에 맞춰서 집 다시 구하자. 생활비 대출금 딱 반반하고 남은 네 용돈에서 시부모님 용돈 드려라. 근데 우리 급여로 그거 다 하면 평생 딩크다 라고 해요. 남자가 거저 결혼해서 남의 집을 꽁으로 먹었으니 저딴 소리를 하고 있죠. 그 200에 이자는 있나요? 적은 금리라도 이자도 드렸어야죠. 이번 일 그냥 넘어가면 엄마의 피 같은 돈 가져다가 스스로 남자한테 다 퍼주는 꼴이 될 겁니다. 빚져서 다달이 200만 원 갖고 있는 걸 지가 드린다고 생각을 했나 봐. 장모님이 그 집 안 주셨으면 살 집이라곤 단칸방도 못 구했을 병따구가 어디서 그런 모자란 사람을 구했어요? 제주도 좋다.
각설하고 웃기는 소리 작작 하라고 해요. 고맙다고 더 드리지는 못할 망정. 너무 양심 없다. 형편이 안 좋으면 양쪽 다 안 드리는 거지. 그게 뭔 배은 망덕이냐고 하세요. 능력도 없는 주제에 왜 양심도 없어? 집안일도 곧잘 도와주고요 해서 쓰니가 어떤 생각으로 남편을 대해왔는지 알겠다. 일단 200만 원은 공적으로 빌린 돈이니까 논외로 치고 생활비 드릴 거면 양과 똑같이 드려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못을 받고요. 쓰니가 300, 남편 400? 그거 더 번다고 자기 돈을 주는 거라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지금껏 자기가 더 번다는 그딴 생각하고 있었다는 남편 머릿속이 혐오스럽고요. 그러면서 맞벌이인데 집안일은 남편이 도와주고 있었죠? 쓰니, 호구세요? 남편이랑 집안일을 같이 했었어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분담해서 하는 걸로 일단 생각 고쳐 먹으시고요. 양가 같은 금액 드리는 거 아니면 끝까지 거절하세요. 만약 남편이 자기 돈에서 빼서 생활비를 350만 원 준다고 하면 쓰니도 250만 원 생활비를 내요. 맞벌이인데 왜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죠? 둘 다 일을 간다면 집안일은 당연히 같이 해야죠. 나눠서 같이 하는 게 맞는 건데 곧잘 도와준다니. 대체 뭘 다정하게 잘해준다는 건지 알 수가 없군요. 이자도 안 받고 돈 빌려줘서 오롯하게 200만 원 원금만 갖고 있는데 그게 님 남편 머릿속에선 처가에 200만 원이나 용돈 주는 사이였다는 거네. 여자보다 6살이나 많은 주제에 집 하나 어떻게 마련이 안 되어서 처가에 무이자 대출한 주제에 뭔 생세? 그러고도 자기 부모한테 주는 50만 원의 용돈은 내가 월급 더 벌어 드리는 거니 글쓴이는 터치하지 마라? 뭐 이거야? 나는 이 글에서 가장 빵 터진 게 글쓴이 반응이 없음.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마음이 사르르 녹은 것. 엄마한테 미안해도 어차피 님은 50만 원 시부모한테 줄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어차피 피눈물 흘리는 게 님이니 남편이겠냐? 같은 사람이 같은 댓글 남기나? 아파서 병원비 필요하다는데 용돈 안 준다고 야박? 아니 누가 주기 싫댔나? 시가도 주고 친정에도 대신 똑같이 주자는 건데 남편이 싫다고 하잖아. 200만 원을 용돈으로 생각하고 쓰니 친정엄마가 200만 원을 생활비로 안 쓰고 말 그대로 집값으로 모으고 있으면 어쩌려고?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한테 팔면 목돈 6억 생기는데 딸 부부라고 15년 장기로 돈 받는 건데 누가 목돈 냅두고 월 짤짜리로 받고 싶어함. 임대 준 것도 아니고 아예 내 손 떠나게 판 거나 다름없는데 게다가 6억을 4억 원에 샀으면 2억에다가 7천만 원 빼고 대출 3억 3천 받았다고 치고 주담보대출 최소 2.5% 이율로 10년을 잡아도 10년간 갚아야 할 대출금 이자만 8천만 원이 넘음. 월에 이자 70만 원씩 내고 나머지 130만 원 원금 갚는다는 셈 쳐도 월 200으로는 꼬박 20년 넘게 갚아야 됨. 1년에 거의 900만 원이 나오는 이자에 20년이면 대충 계산 나오는데 지원받은 금액이 심지어 200도 아니고 이자까지 하면 거의 4억임. 그리고 목돈 4억 없어서 15년간 200만 원 내고 살기로 했으면 애초에 그 돈은 없는 돈으로 계산을 해야지. 왜 갑자기 그 돈이 용돈으로 둔갑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용돈 주면 주는 건데 왜 차별하냐는 거지. 받은 건 친정에서 받아놓고 은퇴는 똑같이 했는데 왜? 그리고 노후 대비 안 돼 있는 부모님 걱정 당연히 되는 거 맞고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것도 이해함. 근데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님 덮어놓고 돕다가는 부부 자녀 계획뿐 아니라 노후 대비까지 동시에 망칠 가능성도 있음. 뭐든 적당히 도와야죠. 정 안 되겠으면 지금 집 엄마 돌려드리고 지금까지 드렸던 돈 돌려받고 다른 집 가야지. 뭐 그렇게 돌려드려도 3년간 전세 보증금이랑 이자 안 내고 전세 산 건데요 뭐. 사이다 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